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은 또 역사적인 어떤 시국관을 써냈죠. 그래서 코스피가 5,800포인트, 네, 5,800포인트를 안착을 했습니다. 네, 5,808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엄청난 지금 기간이 어제도 1.6조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1.6조를 매수를 했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전쟁 리스크 때문에 지금 등락률이 크다 뭐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장이 뭐 안 좋다 그래도 대파락을 했다 그대로 또 올려놓고 미국장이 좋으면 우리나라는 갭상승을 해서 또 바로 또 올려버리고 뭐 그런 시장이 계속 이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일단 외국인의 수고가 아니면은 정부 정책 아니면은 어떤 미국과의 어떤 뭐 마세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원전 관련된 그런 기한 이슈들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장을 끌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기반에는 이제 실적 베이스의 어떤 반도체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이 이제 체질 개선이 돼서 어느 정도의 그런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리스크로 생각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미국 중에서도 이제 중동 쪽, 거기에는 지금 이란 쪽에 핵 협상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10일을 제시했잖아요. 10일 안에 너희가 우리랑 협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을 하겠다. 예, 이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10일 내에는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10일 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요거를 또 좋게, 배드 뉴스를 굿 뉴스로 또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거를 굿 뉴스로 좀 해석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기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고요. 그래서 블루 라울인가요? 예, 정확한 업체명을 모르겠는데 블루 라울에서 자기네도 이제 그 프라이빗 크레딧 그 캐피탈사인데 이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파는 어떤 펀드 중에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 대규모의 펀드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환매 요청이 들어왔는데 유동성 문제로 그거를 이제 판매 중단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진 어떤 다른 펀드들이나 자산을 매각해서 얘들 거를 이제 갚겠다. 근데 펀드 판매는 당분간은 좀 불가능하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금융 위기 시절에 유동성 위기와 어떻게 보면 이제 유사하다. 그래서 그 리스크 때문에 미국 장도 그렇고 다른 장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리스크는 요거 딱 두 가지로 점철이 돼요. 그러니까 중동발 리스크 그리고 이제 블루 라울의 저 펀드 판매 중단 사태. 요거 때문에 리스크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장은 수급 역대급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기간이 1.6조를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체코 원전, 예, 체코 원전 관련된 어떤 뉴스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원전 쪽이 오늘도 아침부터 이제 불을 뿜었죠. 한전기술, 한전산업, BHI, 그리고 두산 에너빌 그래가지고 많이 20%대의 어떤 상승들을 많이 달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쪽이 첫 번째는 이제 주도주급으로 거의 이제 달려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반도체가 탄탄하게 올라왔죠. 예, 반도체들이 지금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 블랙록에서, 예, 블랙록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잖아요. 블랙록에서 5% 가까운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뭐 지분 순위로 따지면은 4위라 그래요. 하이닉스의 4위 이제 대주주가 되는 거고 블랙록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 때문에 상법 개정안 이슈 있잖아요. 예, 선착 개정안. 요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계속 증권이 이틀 연속으로 많이 가졌는데 오늘도 증권이 많이 좋았죠. SK증권. 증권이 많이 갔는데 이게 이제 순환매를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험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죠. 생명보험이나 뭐 다른 보험들 그리고 보험들 쪽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서 근데 요것들이 돈이 그렇게 많이 몰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 종목으로 많이 뽑지는 않았어요. 요 보험회사 쪽은 손해보험하고 뭐 하나생명하고 뭐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동 리스크로 일부 이제 석유주들이 좀 올라왔어요. 군고석유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단발성 이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원전 쪽이 오늘은 주도주급으로 좀 많이 달려준 것 같고 예, 별이 한 두 개 정도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도 괜찮았다. 예, 반도체도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괜찮았고 상법 개정안 이슈로 해서 증권도 오늘 좀 달려줬고요. 이제 보험사들이 많이 달려줬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잔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5,800포인트, 예, 800포인트에 안착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5% 이상 상승을 했잖아요. 어제 5%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자, 외국인 쪽에서 좀 차익 매물 실현이 많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살짝 이제 빠질 정도가 되고요. 자, 보면 이제 글로벌 장과 우리 장은 이제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 또 오후장에는 기간의 매수세, 1.6조 매수에 힘입어서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6.1%, 그리고 미래에셋 생명이 29% 상한가, 그리고 하나생명도 상한가를 들어갔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고, 올라오자마자 시장 경고 제도인 요 화살표들이 하나씩 붙었어요. 올라오자마자. 근데 이제 단발성인 이슈로 좀 보인다. 이게 금융은 그렇다 쳐도 이제 손해보험이나 이런 데까지 이게 확산될 이슈인가 생각을 하면 약간 좀,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확산이 되고 있긴 한데, 대금 순환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금융 쪽, 지주사라든지 어떤 이제 증권 쪽에는 돈이 좀 들어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보험 쪽에는 아직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단발성으로 막 200억으로 상한가 보내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산하고 조정은 지정학 리스크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8% 이제 상승을 해줬고요. 자, 수급 끝내주죠. 1조 2천억. 어제도 이제 거의 비슷한 레벨이었고, 이 정도를 이제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은 7천억, 개인이 1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자, 전반적인 코스닥은 좀 하락을 해줬어요. 소부장부터 제약 바이오까지 하락을 해줬고, 자, 트럼프가 또 뭐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10일 이내에 군사 공격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블루 라울에서 펀드 판매 이제 중단을 선언을 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AIM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동성 무엇인가, 그리고 신용 병색에 대해서 좀 높아심을 갖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 환율은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자, 글로벌 노이즈인 미국 이란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와 그리고 신용 불안 이슈가 있지만 이거를 무시해버린 개인의 어떤 어마어마한 매수세, 요거에 힘입어서 오늘 반도체와 금융과 일본 방산주가 좀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매매를 한 부분은 어제 이제 들고 온 종목 중에 지금 보시면은 뭘 들고 왔었죠? 미래에셋 생명 들고 왔죠? 미래에셋 증권을 들고 왔죠? 미래에셋 증권을 들고 와서 자, 여기서 매도를 해서 여기서 수익은 이제 취해줬고요. 한 19%, 18% 정도. 그리고 하나 솔루션을 또 매수를 했었죠. 솔루션을 매수를 해서 수익을 많이 취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성 화학텍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원전 조정이 이제 제일 강했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우리 골드 회원분들한테 이제 전략을 짜드리면서 전략을 짜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매수를 했는데 저는 이제 늦게 좀 매수에 들어왔죠. 네, 늦게 매수에 들어갔고 전략 짜드릴 때 좀 이제 초반에 그거 이제 확인을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전략적으로 추매를 좀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요 정도로 오늘은 좀 레벨을 했고요. 그러면 종목별 매매 관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은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요. 지금 한 8% 정도 수익권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가는 지금 계속 풀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풀었고, 오전에만 세 번, 그리고 오후장에도 여기 보시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나 풀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상한가 들어갔죠. 웬만하면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뭐 상단을 하거나 이럴 만한 게 딱히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일부 홀딩을 좀 했습니다. 홀딩을 해서 넘어가는데, 다음 주에 좀 상황을 보고 원전 쪽에도 아직 뭐 이슈가 좀 사그라들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이제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가 여기 신고가 이제 17%밖에 안 남았어요. 15,000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쳐주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홀딩을 좀 했고요. 그래서 보성 같은 경우는 자, 주간 단위가 지금 9,100원이잖아요. 여기 주간 이제 박스권이 막 그게요. 9,100원이었잖아요. 9,100원을 돌파해서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을 했다면 여기 이제 장 초반에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도 어제 넘어온 것들 뭐 미래에셋 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장 초반에 이제 집중을 못했는데 어제 이제 집중하신 분들은 초반에 잘 잡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 4,000억이 기준 거래대금이니까 얘도 월요일에 한 55억 이상 터질 때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산. 지금 보면은 지주사들이 찔끔찔끔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5일선 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양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큰 상승은 아닌데 하루에 5%, 6%, 8%, 이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신고가 지점, 요 108만 원, 여기 이제 통과하는 요 위치에서는 통과하고 나서는 갑자기 여기서 지지받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거든요. 왜냐면은 세력도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신고가를 계속 지금 돌파하고 있죠. 여기 보면 70만 원대 신고가였는데 여기를 또 정확히 이렇게 지지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다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는 어떻게든 돌파를 한다. 돌파하고 나서 여기 110만 원에서 8만 원 지지 여부가 관건이겠고요. 지지 시에 이렇게 상승 파동들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기준 거래대금 4천억이니까 일본 무예에도 약 35억에서 40억 선이때 보면 되겠고요. 자, 하나오션도 주목이죠. 자, 월봉상으로 보면 요만큼 아직도 갈 곳이 한 30만 원 가까이 돼요. 100불 정도 남았고 지금 월봉상으로도 종가상 가장 이제 최고가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수준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만 봐도 거래대금 수준이
여기 이 피크 구간에, 이 피크 구간의 거래 대금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피크도 치지 않았는데, 거래 대금 수준이 한 2배, 3배까지도 빵 튀었잖아요. 자,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다음 주에는 오션 쪽, 조선 쪽이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은 15만 2천 원, 약 1.6%밖에 안 나갔고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1조 3천억 원이 필요하죠. 그럼 얘도 일본봉이 한 150억 이상 나올 때 집중을 해주시면 이런 양봉이 나와 있을 거고요. 자, 아로마티카도 자 거래대금을 이렇게 확 줄였죠. 이제 확 줄이다가 갑자기 오늘 거래대금이 빵 터지면서 2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이런 이제 통통한 양봉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보시면은 양봉을 만들고 나서 다시 11선까지 수렴을 했다가 또 양봉을 만들고 나서 5일선까지 또 수렴을 했어요. 이런 패턴인데 지금 볼 때 거래대금이 이렇게 점차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요 거래대금보다도 지금 여기 거래대금이 더 이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라면 여기가 실은 개파락 구간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개파락 구간이죠. 예. 개파락 구간은 쉽게 올라갈 수도 있고 쉽게 내려갈 수도 있는 이제 구간이잖아요. 여기 이제 공백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놓고 요 쉬운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죽는 척 하다가 다시 이제 오늘 본성을 드러내면서 아직 나는 에너지가 남아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따로 있다. 그런 의지 표현을 좀 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지금 기준 거래대금이 1,000억 수준인데 얘는 한 1,500억 정도를 이제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500억 이상 기준 거래대금이 이렇게 계속 터져준다면 얘는 지속적으로 이제 봐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일단은 1,000억이니까 분봉상 15억 이상 커질 때 그리고 여기 지금 전고점이 16,000원 한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을 체크하고서 그 다음에 매수 여부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CMTX. 자, CMTX는 기존의 신고가 여기 15만 4천 원이었는데 여기를 가볍게 이렇게 터치하고 요 종가상 최고 종가로 지금 마무리를 한 모습이고요. 근데 거래대금은 천억도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래대금만으로도 기존의 고점가를 이렇게 올려놓는 걸 보면 돈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얘는 충분히 더 높게 갈 수 있다. 그런 이제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며칠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을 가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5일선이 지금 너무 이격이 많이 떨어져 있고 얘가 이제 5일선이 올라오고 나서 얘랑 만나면 그때는 이제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이제 나오겠죠. 예, 그런 구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에 이렇게 급등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정도 좀 횡보하는 기간,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도 2,300억 원을 기준 거래대금으로 보시고 일본봉이 35억 이상 나올 때 그때 얘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진식품 요새 장이 좋지만 얘는 그닥 그렇게 힘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거래대금도 많이 작고요. 근데 지금 위쪽에서 고가놀이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수렴이 다음 주 월요일쯤에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요 구간이죠.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이제 나와야 될 시기고요. 내가 이게 다시 계속 줄어든다면 얘는 아마 아래쪽으로 방향성이 나올 거고요. 1,200억을 돌파하는 이런 거래대금이 나와준다면 요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15억 이상 터질 때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IS. 자, 2차 전지가 뜨문뜨문, 언제는 삼성 SDI, 언제는 또 뭐 다른 대형주,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슈팅을 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시고가가 22,000원, 약 60% 남은 상황이고, 지금 그래도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방으로 발열을 이제 힘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얘도 이제 1,000억이 기존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1,000억이 나올 때, 그리고 여기 16,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그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는 신고가 위치가 지금 아직 높고요. 근데 얘는 자 5일선을 깨지 않고 있어요. 네,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양봉을 보여주고 있고 자 거래대금 수준은 2,300억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당분간 지속이 된다면 이 12만 8천 원, 약 3% 남았는데 여기 정도는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매 트레이딩을 하는 대형주는 10% 이상이 나와줘야 됩니다. 10%. 그래야지 이제 최소 먹을 구간이 3에서 많게는 이제 5%까지 우리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봉에서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상태 양봉이 나올 때, 요 양봉이 나올 때, 10% 이상의 양봉이 나올 때만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0%가 나오는 양봉이 기준은 여기 보이시는 기준 거래대금이잖아요. 1조 6천억. 이기 때문에는 약 150억에서 300억 사이에 일분봉상 거래대금이 나올 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DSC 인베스트먼트. 얘도 엄청 강하죠. 여기 신고가 1,5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5일선을 깨질 않아요. 네, 5일선을 깨질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상방을 취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보통주죠. 보통주. 예. 보통주의 형태고
지금 기준 거래대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5일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이제 도치형의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야봉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돌파하는 그 이제 시나리오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얘는 이제 횡보를 한다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살짝살짝 줄겠죠. 줄거나 얘랑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거나 이제 그런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상승으로 갈 때는 얘는 2천억이라는 이런 거래대금이 나와줄 거고요. 밀분봉에서 25억 정도 터질 때 보시면 좋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자, 다음 주에 26일에 이제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거기를 기점으로 여러분 이제 한번 쭈렁쭈렁 할 거예요. 자, 26일이면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 될 텐데 자, 일단은 얘도 여기 작은 박스권이지만 신고가를 여기 신고가였죠. 77만 원을 돌파하고 나서 한 2주 정도에 여기 한 2주 정도 됩니다. 예, 2주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돌파하는 양봉이 또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요 돌파 양봉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높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5조가 이제 기준 거래대금이잖아요. 이제 일본봉에 5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질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산 에너빌. 자, 에너빌도 요 박스권을 지금 돌파해서 위쪽에서 이제 요만큼의 박스권을 만든 또 흐름이 나와줬고요. 기존에 박스권이 96,000원이었죠. 96,000원, 96,000원이었는데 여기 한번 그리고 여기서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트라이를 했었죠. 네, 96,000원 쪽에서 트라이를 하고 나서 이제 거기를 돌파하는 이런 이제 시원스러운 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요 양봉 이후로 좀 이제 탄력 받아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점차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상황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양봉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 원전 쪽 뉴스라든지 어떤 종목들의 상황을 보면은 뭐 한전기술, 한전산업 뭐 그런 애들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20% 이상 상승들을 잘 해줬고요. 그래서 원전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에너빌. 그래서 기준 거래대금 투산 에너빌은 1조 2천억이니까 이 일본봉에 약 150억에서 200억 정도 터질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산업 가봤죠. 이게 보시면은 올라오는 구간에 11선을 닿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5일선을 닿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전산업도 엄청 지금 센 상태고요. 거래대금이 계속 이렇게 4천억 이상씩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기준 거래대금을 이제 올려줘야 되겠죠. 4천억으로. 4천억이 터지면 얘는 여지없이 이렇게 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뭐 여기서도 그렇고, 4천억이면 일본봉이 이제 45억이죠. 네, 45억 터질 때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미래에셋 증권. 증권도 한 0.7% 상승을 했죠. 그리고 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5일선 인근에서 살짝 누렸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타입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 구간에서 이만큼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스 형성하다 어느 시점에 튈지는 뉴스나 아니면은 뭐 금융주들의 어떤 상황을 같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자, 얘는 지금 SK증권이 아마 단기간 예고에 들어갔을 텐데 SK증권을 보면 자, 뉴스를 볼까요? SK증권. 예, 지정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SK증권 같은 경우도 단일가 3일차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얘는 보면 이제 큰 슈팅이 기대가 되고요. 단일가의 매매 그 동영상을 보시면 단일가 관련된 어떤 매매 기법이나 그런 거를 좀 일부 좀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미래에셋 증권은 다음 주에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요 거래대금이 7,700억이 나올 때, 그때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7,700억이면 일본봉에 예를 이제 85억이 터질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덕산 하이메탈. 자, 덕산도 21선까지 오지도 않네요. 이런 동을 보시면 개미를 엄청나게 이제 털어버리고 어차피 갈 거면서 어차피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 거면서 여기서 개미를 터는 이런 지독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자, 월봉상으로 보면은 여기 아래 박스권이 여기 1,600원이었어요. 1,600원. 여기서 한 번, 두 번, 유시다 이제 세 번째 완전히 뚫어버리는 양봉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에서 지지를 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와줬어요. 여기서도 이봉에서도 많이 떨어냈지만 종가상으로는 1,600원 위로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만큼의 박스권을 형성하다 그 박스를 돌파하는 이런 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이 위에서 요만큼의 박스를 이제 형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신고가를 보시면 17% 15,000원이 이제 신고가입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한 번에 양보를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그 거리라고 보이고요. 얘는 1,000원이 나올 때 보시면 되는데 밀봉봉에 15 퍼질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흐름 자 BHI
BHI도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박스권 형성하고 나서 또 돌파하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오늘도 좀 오르긴 했어요. 8% 올랐는데 화끈하게 15% 이상 오르려면 4천억 가까이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4천억이면 이제 45억에서 한 50억 터져야 되잖아요. 그 터질 때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BHI는 저도 오늘 손을 좀 못댔어요. 예, 이 타격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거래대금 수준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약 1,000억이 안 터졌잖아요. 예, 이렇게 화끈하지가 않아서 얘보다는 한정산업, 한정기술, 뭐 보성 파워텍 그런 애들 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BHI로 수급이 또 몰릴 수가 있으니까 얘도 이제 삭제는 하지 마시고 가까이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신기계도 이렇게 그룹 모양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컵앤 핸들 타입으로 이렇게 기다가 다시 이제 돌파하는 그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 같은 경우도 기준 거래대금이 1,000억이니까 일본 봉이에도 약 15억 이상 터질 때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신기계는 5,9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때 봐주시면 되는데, 아니면은 얘는 5,900원에서 한 6,000원, 예, 라운드 픽이잖아요. 예, 그래서 6,000원을 돌파하고 지지받을 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자, 요새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얘도 갑자기 요만큼 갭이 떠버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 향후 한 2주 이상,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유가 관련된 주부터 방산 관련된 주들이 좀 요동을 칠 거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멀리 두지 마시고 가까이 이제 보고서 보시되 이제 간신용으로 이제 메인은 아니고요. 이제 얘는 보면 이제 블랙 테마에 가깝잖아요. 그런 게 뜰 때 가니까요. 그리고 뜰 때 그런 테마에 휩쓸려서 가는 건 이제 블랙 테마성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 이슈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가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갭이 떠서 요 위에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횡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의 매우 이식이 받으면 위쪽은 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아마 되겠죠. 그래서 얘도 기준 거래대금은 이제 1조 정도 되고요. 1조면은 일본 봉에 약 100억에서 한 150억 이상 나올 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정기술. 한정기술도 여기가 신고가였어요. 14만 2천 원이 월봉상 보시면. 자, 여기가 신고가죠. 14만 2천 원. 신고가인데 거기를 지지받다가 적당히 넣어보시면 신고가 돌파를 하고 나서 적당히 지지받다가 오늘 요 박스 위로 조가를 형성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정기술도 오늘 한 15%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얘도 3천억이 나오면서 동시에 요 17만 3,500원을 돌파했을 때, 그때 집중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천억이 나오려면 일본봉에 45 퍼질 때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건설 아래부터는 좀 기준 거래대금 터질 때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부터 지금 보면 LK캠부터는 거래대금이 많이 빠지거나 상승 모멘텀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21설 있다 했거나 아니면 거래대금이 이제 뭐 100억대에서 150억, 200억 이하거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LK캠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0선 이탈했죠. 삭제. 아그리퍼시픽도 지금 보면 거래대금이 확 빠졌죠. 삭제. 그리고 콘택도 20선 이탈 삭제. SPC 이탈 삭제. 전지건설로봇도 좀 거래대금이 확 빠졌잖아요. 이렇게 삭제. 그리고 대동기업 얘도 거래대금이 170억대로 확 빠졌죠. 얘도 삭제. 코드 메디슨도 지금 보면 거래대금 거의 안 보여요. 100억대. 그러니까 얘도 아래 신규주 라인업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뉴로빛도 거래대금 쭉 빠졌죠. 이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요. 이번 주는 보면 2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2거래일 동안 매매한 것과 저번 주에 좀 매매했던 거 위주로 해서 좀 구독거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불장인데 다들 좋은 수익들로 좀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